안녕하세요. 이성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수결에 대한 여러 가지 선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다수결이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대안이 있느냐, 그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선거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개의 선거 방법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다수결은 이미 이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가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수결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다수결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를 포함한 다수결, 요거는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 선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바로 당선이 돼서 이제 그 되는 거고, 끝나는 거고, 이제 첫 번째 해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차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르다 투표법하고 네 번째 콩도르세 투표법, 다섯 번째 최소 득표자 소거법, 요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르다 투표법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순위에 따라서 이제 1점씩 가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이 출마했다 그러면 1등은 3점, 2등은 2점, 3등은 1점 이렇게 이제 그 순위를 매겨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다수결은 1등만 투표하는 거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투표하는 건데, 보르다 투표법은 뭐냐면 후보들 전체 다를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투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MVP 선정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총 이제 10명인가 아마 있을 텐데, 후보 10명을 이제 다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그 기자들이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총 합산해서 이제 하는 방법, MVP 뽑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콩도르세 투표법은 요거는 그 쌍쌍비교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풀리그예요. 모든 후보들이 다 1대1로 맞대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A, B, C가 있다면 A, B하고 투표하고, 그 다음에 또 A, C하고 투표하고, 그 다음에 또 B, C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그 3명이 나오면 투표 3번 해야 되고, 4번, 4명 나오면 어떻게 돼? 2, C, 4의 2니까 2분의 4, 3, 12, 6번 투표해야 되고, 이거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모든 후보들을 1대1로 맞대결 해갖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투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긴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투표는 아니지만, 월드컵 예선전 할 때, 이렇게, 조별리그 할 때 풀리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해갖고 하는 거, 이런 방식.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 1대1 맞대결을 한 다음에, 가장 이긴 횟수가 많은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콩도르세 투표법인데, 뭐 쌍쌍 비교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 득표자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요것도 투표를 여러 번 하긴 하는데요. 꼴등을 계속 지워나가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의 후보가 있다. 그러면 투표를 5명을 대상으로 다 투표를 해요. 그래서 가장 표가 낮은 사람을 지워요. 그럼 4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4명을 대상으로 또 투표를 해요. 그래서 또 4등을 지워요. 그 3명 남죠. 3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투표를 하고, 그럼 이제 나중에 2명 남죠. 그 2명을 대상으로 또 투표를 해서 이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등수를 매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수를 매겨서 하는데, 콩도르세도 등수를 매겨서 이제 하는 건데, 콩도르세하고 최소 득표자 소거법의 다른 점은 뭐냐면, 콩도르세는 가중치를 넣어갖고 이렇게, 보르다. 예, 보르다는 가중치를 매겨서 하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요 선호 투표제라고도 부르는데, 선호 투표제, 예, 선호 투표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는 말을 했어요. 정치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발견이다 해갖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극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제도는 호주에서 국회의원 뽑을 때 이걸 사용하는데, 호주에서 하는 방법은 이거 투표를 여러 번 하지는 않고 후보를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합니다. 등수를 매겨서 이제 제출하면 그거를 이제 꼴등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결과를 이제 최종 후보 당선자를 선발하죠. 한 번에 등수를 매겨갖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예,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꼴등을 한 명 한 명 지워나가면서 3명일 때 한 명 지우고 그 다음에 또 2명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득표자 소거법은 의외로 많이 사용해요.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뿐만 아니라 IMO라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단장 회의라고 있어요. 단장 회의. 이제 단장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다 결정을 하는데, 요 단장 회의에서 문제 선정을 할 때 하는 회의도 요 방법을 씁니다. 최소 득표자 소거법, 꼴등을 해서 지워나가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쓰죠. 의외로 이 최소 득표자 소거법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수결 첫 번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됐고, 콩도르세 투표법, 요거는 그저 플릭으로 해서 1대1 맞붙하고 가장 많은 회수 됐고, 최소 득표 됐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요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르다 투표법은, 여기, 이 보르다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고, 장교이기도 하고요. 아마 해군 장교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다가 이제 이 선거법에 대해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 제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심각성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많이 제시하고 그걸 제도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르다가 한 말 중에 후보자가 2명일 때는 다수결이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만, 후보자가 3인 이상,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죠? 다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간파한 수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르다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위에 따라서 1점씩 가점을 매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3명이 나오면은 이제 1등에 3점 주고, 2등한테 2점 주고, 3등한테 1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은 등수를 매겨야 돼요. 후보자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보면은 그냥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1등한테만 그냥 표 찍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르다 투표법은 후보자 전체를 등수를 매겨야 돼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예.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반장 선거를 하는데 ABC 3명이 출마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3명한테, 이렇게 3명이니까 1위는 3등, 2등 하면 2점, 3위 하면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후보자, 투표하는 사람들은
A, B, C 중에 A가 몇 등, B가 몇 등, C가 몇 등, 이렇게 손 1, 2, 3등을 매겨서 이제 투표용지 이거 해갖고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취합을 하니까, A를 1등, B, C, A를 1등, C를 2등, B를 3등으로 한 게 8명. 그죠? 그 다음에 B, C, A, B를 1등, C를 2등, A를 3등으로 한 게 7명. 그리고 6명이 이제 C를 1등으로 하고, B를 2등으로 하고, A를 3등으로 이렇게 이제, 그 투표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럴 때 이제 누가 이제 당선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1위를 여기 3점, 2위를 하면 2점, 3위를 하면 1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여기 계산의 결과인데요. A가 받은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A는 8명한테서 1위를 받았죠. 그러니까 8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그죠? 7명한테서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또 6명한테서 3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 곱하기 1이죠. 다 계산하면 37점이 되고, B의 경우 여기 있죠. B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B는 8명한테서 3등을 받았으니까 8 곱하기 1. 그 다음에 7명한테는 1등을 받았어요. 이게 7 곱하기 3. 6명한테는 2등을 받았죠. 6 곱하기. 그래서 41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C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48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점수를 쭉 해보니까 A는 37점, B는 41점, C는 48점. 그래서 당선은 누가 되냐면 C가 당선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도 좀 그 후보자 전체를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좀 네, 그렇게 되는 게 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하면 C가 당선이 되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 다수결을 했다 그러면 누가 당선이 되냐면 단순 다수결의 경우에는 1등만 보는 거잖아요. A가 8표 얻고 B가 7표 얻고 C가 6표 얻어요. 그래서 단순 다수결을 하게 되면 A가 당선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르다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C가 당선되는 거죠. 그 뭐가 더 좀 그 합리적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C가 당선되는 게 훨씬 더 그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 보면은 A는 8명한테서는 아주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은 나머지 7명하고 6명에 대해서는 3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한 8명, 이제 24명 중에 24명이 아니고 21명이죠. 21명. 그죠? 그죠? 네, 21명. 21명입니다. 그죠? 7, 22. 그죠? 예. 21명에서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8명한테서 21명 중 8명한테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나머지 사람들한테서는 아주 안 좋은 지지를 얻는 거예요. 지지를 받지 못한 거죠. 꼴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보면은 6명한테서 1위, 그 1위를 받은 거는 제일 적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2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지도를 보면은 평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6명한테는 가장 좋은 별을 얻고 나머지 7명, 8명,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2위에 또 중간 정도의 지지를 받은 거니까 전체적인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라는 면에서 보면은 C가 전체적인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르다 방식에 의해서 당선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다수결에서는 좀 다른 현상이죠. 이렇게 단순 다수결은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면 전체적인 지지를 얻는 것보다는 한 일정 정도의 유권자들에게 아주 강한 지지를 받는 게 유리한 거죠. 그죠? 두루두루 지지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는 한 일정 정도의 유권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확고부동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좀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에 이제 보르다 투표법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보르다 투표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요거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좀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30명이 투표를 해서 후보자 4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보르다 투표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A만 볼까요? A는 11명한테서 이게 이제 4위까지니까 4명이잖아요. ABCD 4명이니까 1위를 하면은 4점, 요거는 3점, 3위 하면은 2점, 4위 하면은 1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11명한테서 1위를 받았으니까 11 곱하기 4. 그죠? 그 다음에 10명한테서는 4위를 했어요.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9명한테는 또 4위 했어요. 9 곱하기 1. 63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63점 받았고, B는 90점, C는 78점, 그죠? C는 78점, D는 69점 이렇게 되고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냐면 B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보르다 투표법으로 하면은 당선자는 B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선자 B는 어떤 후보의 유권자에게도 1위를 받지 못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2위를 받긴 했는데, 그죠? 만약에 이 B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 다수결을 했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한 표도 못 얻은 거예요. 그죠? 그죠? 한 표도 못 얻은 거죠. 그죠? 사람들이 11명이 A 찍고 10명이 D 찍고 9명이 C를 찍었을 테니까. 그냥 D는 한 표도 못 얻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르다 투표법으로 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1위를, 아무도 B를 1위로 뽑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무도 B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되느냐. 그죠? 네, 이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네. 그렇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하는 거,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선거 방법의 이제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자, 보죠. 그래서 이제 A, B, C, D 5명이 이제 반장 선거하는데 이제 출마를 했고, 그죠? 5명이 출마했고, 그다음 55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 투표 결과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선거 방법별로 이렇게 5가지 이제 선거 방법별로 이제 당선자가 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다수결이에요. 그러면 단순 다수결은 요거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 A가 18표, B가 12표, C가 10표, D가 9표, E는 합쳐서 6표 이렇게 되니까 단순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A가 18표를 얻어서 A가 당선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결선 투표를 포함한 다수결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보면은 첫 번째 투표에서 A, B, C, D에서 지금 A가 18표를 얻었는데 과반수가 안 되죠. 그래서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해서 A하고 B만
A하고 B만 대상으로 해서 결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A하고 여기 A가 이겼고 B가 이겼고 여기 B가 이겼고 그죠? 여기 A하고 B하고 하면 여기서 요 줄에서 보면은 10명은 B가 이겼고 여기도 B가 이겼죠. 그죠? 여기도 B가 이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B가 이겼죠. 그죠?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는 A는 18표였고 B는 2표를 다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선 투표를 포함한 다수결에서는 B가 당선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보리다 투표법을 합니다. 이제 보리다 투표법이니까 이제 이게 1위를 하면 5점, 5점, 그 다음에 4점, 3점, 2점, 1점 해갖고 요거 다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면 누가 당선이 되냐면, 그때는, D가 당선이 돼요. D가, 네. 요거 뭐, 저를 믿으세요. 이 계산을 믿으세요.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돌세 투표법이죠. 콩돌세 투표법은 이제 5명이 하니까 몇 번 투표를 해야 되냐면 C5의 2예요. 그러니까 2분의 5 곱하기 4니까 10번. 10번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하고 A하고 C하고 하고 A하고 D하고 하고 A하고 E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하고 B, D, BE. 그 다음에 C, D, CE. 그 다음에 DE. 하면은,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A하고 B한 결과는 누가 이기냐면, 이거는, B가 이겨요. 승자가. 그 다음에 C하고 하면은 이거 C가 이기고. 그죠? A는 사실은 여기만 되고 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해도 다 져요. D가 1위. 그래서 이 각각의 경기에 대한 요 이제 승자, 여기 승자잖아요. 승자를 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그 이제 당선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꼼꼼하게 다 이제 해보면 누가 당선이 되냐 하면은 2가 당선이 됩니다. 2가. 네. 이게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 방법마다 다 승자가 다른 거예요. 당선자가 다르게 나와요. 최소 득표자 소거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ABC 하면은 가장 꼴등이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2를 지우는 거예요. 2를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ABCD만 갖고 해요. 그럼 ABCD 갖고 하면 두 번째 투표에서는 A, B, C, D, B, C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꼴등이 돼요? 아마도 D가 꼴등일 거래, D가. 그죠? 그죠? A가 18표, B가 요거 12표하고 여기서 16표. 그죠? 그 다음에 C가 10표하고 2표. 그 다음에 D는 9표밖에 안 되니까 D가 지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엔 D를 지워요. D를 다 지우고, 그죠? 이렇게. D 지우고.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A, B, C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A, B,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는 18표, B는 여기 12하고 6이니까 16표, C는 10표하고 12표. 이번엔 C가 이제, 제일 표가 적잖아요. 그러면 C를 이제 지우는 거예요. 12표. 그죠? C가, 아니네요. C가 지금 3시 하게 되면, 3시, ABC만 하게 되면, 그죠? ABC만 하게 되면, 여기 A가 당선되고, B, C, C, B,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가 18표, B는 16, C는 19, C, 둘, 그죠? 그러니까, 11, 21가 돼서 제일 적은 게 B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B가 이제 3명 중에서는 B가 꼴등이잖아요. 그러니까 B를 지웁니다. 네, B를 지워요. B를 지워요. B를 지우고
A하고 C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A하고 C하고만 하면 여기 A 있고, 그리고 여기 C,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냐면 C가 이기죠. 그래서 최소 득표자를 하게 되면은 C가 당선돼요. 그럼 결과를 보세요. 다수결로 하니까 A가 당선되고, 결선 투표자로 하니까 B가 당선되고, 보르다로 하니까 D가 당선되고, 콩데로세로 하니까 E가 당선되고, 최소 투표자 소급하고 C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방법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선거 방법마다 당선자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선거 방법을 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선거 방법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선거는 어떤 선거 방법으로 선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거 방법이 이렇게 딱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뭐 방법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뭐 논쟁이나 이런 걸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당에서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고 뭐 후보자 이렇게 뽑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선거 방법 갖고 처음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그죠?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런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선거 방법마다 유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선거 방법을 이제 채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표를 얻는 것 못지않게 그 이전에 어떤 선거 방법을 채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선거 방법이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선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선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선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선거 방법, 그래서 선거 방법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출마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결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자기가 어떤 유권자를 지지하느냐, 이것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어떤 선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 상황에서 가장 선거마다 이제 원하는 후보자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특성을 갖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각각 선거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또 이 선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시고 또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유익하셨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